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무려 24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과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최고의 댄스 가수 유승준, 즉 스티브 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유승준이 또 소송에서 이겼다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한국에 못 들어와서 난리냐며 의아해하십니다. 최근 법무부가 이른바 유승준 방지 규정이라는 마지막 칼을 빼들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승준 사건의 과거 시작 전부터 최근의 대법원 판결 내용, 유씨가 F-4 비자를 고집하는 숨겨진 배경, 그리고 법원이 왜 국민 정서와 다른 판결을 내렸는지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돌려 1990년대 후반으로 가보면 당시 유승준의 인기는 지금의 내노라 하는 토바이돌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대단했습니다. 가위, 나나나, 열정 등 발표하는 곡마다 메가 히트를 기록했고, 수려한 외모와 바른 생활 이미지로 청소년들의 우상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 해병대에 가겠다라며 당당하게 병역 의무 이행을 공언했습니다. 국민들은 그의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에 열광했고, 국방부와 병무청 역시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군 홍보대사 활동까지 맡겼습니다. 심지어 2001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을 때도 그는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적 신뢰를 더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입대를 불과 몇 달 앞둔 2002년 1월 그가 일본 공연을 이유로 병무청의 특별 허가를 받아 출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입영 예정자는 해외 출국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병무청은 유승준의 공인 신뢰도를 믿고 지인들의 보증까지 받아 출국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공연을 마친 유승준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곧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었고, 그가 공언했던 국방의 의무는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였으며 대중의 사랑은 순식간에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병무청은 유씨의 행위를 악의적인 병역 기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며 입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를 근거로 유승준에 대해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그는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승준 입국 금지 사건의 서막이자 20년이 넘는 긴 유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듯했으나 유승준은 2015년 돌연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즉 F-4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왜 굳이 한국 땅을 밟으려 소송까지 제기하는지, 특히 왜 관광 비자가 아닌 F-4 비자여야만 하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유승준 측이 신청한 F-4 비자의 독특한 법적 권리와 혜택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상 F-4 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 부여하는 특수 비자로 단순 방문을 넘어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에서 사실상 제한 없이 모든 영리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방송 출연, 음반 발매, 콘서트 개최, 광고 촬영 등 연예인으로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든 합법적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유승준이 단순한 관광이나 가족 방문이 목적이었다면 단기 방문 비자인 B-1이나 B-2 혹은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어야 정상입니다. 물론 주 LA 총영사관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자체를 근거로 어떤 비자든 거부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굳이 영리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로 소송을 건 것은 대중의 불신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중들은 유승준이 여전히 한국 연예계에 복귀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못했다고 해석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변호인은 외국 국적 동포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 외에는 마땅치 않았고, 변호인의 법적 조언에 따라 신청했을 뿐 연예계 복귀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유승준이 한국에 오려는 진짜 이유에 대해 법조계와 경제계 일각에서는 또 다른 정황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강력한 해외자산 신고제도이자 세법인 FATCA, 즉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의 도입 시기와의 연관성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시민권자 기준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로 시민권자가 전 세계 어디서 돈을 벌든 미국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유승준이 중국과 성룡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에서 활동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2010년대 중반 미국의 세법 감시는 극에 달했습니다. 만약 해외 수익을 미국 정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탈루한 정황이 드러나면 엄청난 벌금과 자산 몰수 등의 사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향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한국을 거점으로 자산을 분산하려는 밑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유씨 측은 공식적으로 세금 회피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터무니없는 루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유승준 본인이 인터뷰와 SNS를 통해 밝힌 가장 주된 입국 목적은 언제나 명예회복과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아버지가 왜 고향인 한국에 가지 못하는지, 왜 범죄자처럼 낙인 찍혀 입국을 거부당하는지 묻기 시작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과거 왕성하게 활동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한국 땅을 밝게 해주고 싶다는 개인적 소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때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한국 팬들에게 직접 고개 숙여 사죄하고 오해를 풀고 싶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유승준은 2015년부터 시작된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소송은 무려 3차례나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전례 없는 법정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은 격분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국민 정서를 이토록 무시하고 병역 기피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느냐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들의 통계를 보면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여론은 늘 70%에서 8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군대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힘든 고난이지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유승준이라는 거물급 공인이 꼼수로 병역을 회피하고도 세월이 흘러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에 돌아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과 전역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군대 가느냐는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해질 것이고 이는 국가 안보와 사회적 통합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모방 심리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엘리트 판사들은 과연 이런 국민 정서와 안보적 중대성을 몰라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재판부 역시 유 씨의 과거 행위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승준의 승소를 판결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여론이 아닌 법문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유승준의 입국 거부 처분을 내린 정부, 즉 외교부와 법무부의 행정 절차적 위법성과 법적 근거의 미비였습니다. 당시 우리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만 아주 포괄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포괄적인 문구를 근거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수십 년간 무기한으로 거부해왔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아무리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의 구체적인 기한이나 기준을 정해두지 않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평생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나 중범죄자조차도 법이 정한 형기를 마치면 사회에 복귀할 권리를 얻는데 병역 기피라는 이유로 명확한 세부 법조항도 없이 무기한 입국을 막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였습니다. 즉 법원은 유승준이라는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개인을 처벌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만든 명확하고 정교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판결의 본질은 유승준을 입국시켜라가 아니라 정부야 비자를 거부하고 싶다면 대충 포괄적인 조항을 들이밀지 말고 법에 똑바로 근거를 마련해서 처분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엄격한 법리적 판단과 대다수 국민들의 격렬한 입국 반대 정서가 충돌하자
마침내 정부와 법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공개 업무 보고를 통해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이른바 유승준 방지 규정을 공식적으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으니 그렇다면 아예 법 조항 자체에 못을 박아 법원도 토를 달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공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의 입국 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조항을 만들고 거기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병역 미이행 및 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은 매국행위와 다름없다는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력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방지 규정이 제정되어 공식 발효되면 법무부는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다시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벽을 갖게 됩니다.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3차례나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비자 발급이 또다시 거부되는 핑퐁 게임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정부는 판결의 취지에 맞춰 절차를 보완한 뒤 개정된 새로운 법과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 처분을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승준 사건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 분립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론을 통해 자신들의 정서와 공정의 가치를 피력하고 국회와 정부는 그 민심을 받들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인 법원은 그 법률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오직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차갑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국민 정서가 법치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법 조문이라는 공식적인 제도로 변모해 가는지를 우리는 유승준 방지법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법적인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유승준을 향해 세운 완강한 바리케이드의 본질입니다. 오늘 준비한 유승준 사건과 유승준 방지 규정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